안녕하십니까? 정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계묘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묘는 뭡니까? 계수는 음과 양에서 음기가 맹습하고 음기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요 계수입니다. 계수. 양기가 제일 강한 것이 병화라면은 음기가 강한 건 요 계수예요. 그 윤화수라고 하죠. 그 두뇌 회전이 잘 됩니다. 그 음기, 봄이 되면 왜 새싹이 돋아나느냐? 봄이 되면 수분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그래서 어딜 가나 봄만 되면 수분의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간을 얘기합니다. 간. 그 수생목 해주니까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간에서 뭐가 나오느냐? 열정이 나옵니다. 의욕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동정심도 나와요. 동정하는 마음, 측은지심. 요게 이제 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미 연주의 특징은 뭐냐? 조용한 가만 한가로운 걸 좋아하질 않아요. 한가로운 걸 좋아하질 않아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벌려야 돼요. 그 운명의 함수에서 불행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는 뭐냐? 쉴 줄을 모르고 한가한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뭘 자꾸 벌리다가 보니까 오판을 해서 삼재라든지 운이 나쁠 때 오판을 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요 계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계묘는 일도 열정적이고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머리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되기 때문에 먹을 걱정은 없어요. 먹을 걱정은 없어요. 평생 실패를 해도 주변에서 도와줘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게 요 계묘입니다. 그리고 묘는 뭡니까? 이게 도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걸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 가지 점을 치는 게 역학입니다. 천시,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선견지명, 때를 점치는 거예요. 시기, 재물은 언제 들어오느냐? 명예운은 언제 좋으냐? 천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 풍수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어요. 현재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냐, 이 상황을 예측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역학의 기본 이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손자 병법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손빈이라고도 합니다. 손자가 손빈의 그 병선데요. 그 손빈의 스승의 귀곡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셨어요. 귀곡 선생. 귀곡 선생의 문화생으로 손자와 반연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곡 선생이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렸어요. 노환이 돼서. 그 두 제자들은 산에 약초를 캐서 병 간호하려고 산으로 갔습니다. 약초를 캐려고. 스승을 위해서. 근데 반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는, 이 사람은 약초를 캐다 말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스승이 나이가 많고 병이 들었으니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평소에 귀곡 선생의 손자 병법에 대한 진본을
벽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늘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킬 때 벽장에서 진본을 꺼내가지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병법에 대한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진본이 벽장에 있는데, 내가 지금 벽장에서 병법에 대한 진본을 그걸 가지고 내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제왕을 설득해서 출세를 하는 게 지금 급하지, 약초를 캐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방에 들어보니까 귀국 선생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잠자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해가지고 벽장에서 진본을 끄집어내가지고는 거의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도망가서 아래로 세상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자는 마음이 착하고 스승의 병간호를 위해서 열심히 약초를 캐가지고 늦게 이제 그 집에 돌아와서 스승을 만나 뵀습니다. 그때 스승인 가부 결자를 하고 귀국 선생이 손자에게 이릅니다. 지금 반연이가 병법에 대한 진본이 벽장에 있는 줄로 알고 그걸 가지고 바깥으로 도망을 가느니라, 훔쳐가지고. 나는 이것이 일어날 거를 예측했다 이거예요. 귀국 선생은 예측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거를 예측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진본은 뭐냐? 벽장에 있지 않다. 그거는 가짜다. 진짜는 벽에 밑에 있느니라. 반년에는 언젠가는 저걸 훔쳐서 도망갈 상황이 일어날 거를 내가 내다보고 그거를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심성이 좋지 아니하다. 너는 마음이 착하다. 내가 벽에 밑에 있는 이 진본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세상을 나가서 중생을 제도하고 유용하게 이거를 제왕을 설득해서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병법을 활용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활용하라 하면서 전수해 줬습니다. 바로 이런 귀국 선생은 주역의 대감감이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내다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인물을 평가하고 예측해서 미리 대응을 해나가는 그 방책이 바로 주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라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 교수들 얘기만 많이 듣습니다. 교수라고 하는 거는 천하에 무식한 게 교수예요. 박사가 다른 겁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박사지 다른 분야는 무식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 판단을 교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도전 같은 사람이 왜 대정치가냐, 대사상가냐? 그 사람은 주역에 통달을 했어요. 은양 오행에 통달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을 교화시키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나라의 경세를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정도전입니다. 그 주역의 대가예요. 주역을 알지 못하면은 상황 판단을 못해요. 오늘날 보세요. 가계부채가 많다고 하는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는 교수들의 말만 듣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자에다가 원금을 갖다가 분할 상환하고 하라고 하는 요런 걸 만들었어요. 은행에서. 그 서민들이 뭡니까? 불경기에 경제 소득은 없는데 이자 내기도 바쁜데 원금까지 분할 상환하려고 하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걸 개선을 해야 민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만든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민생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정책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주역의 원리요, 정치의 이치요, 기업경영의 이치입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미국을 다녀오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큰 백화점에 아주 좋은 진열대에는 일본 제품이 그냥 가득하고 한국 제품은 저 구석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상황을 개선해가지고 반도체도 더 발전시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기업 경영에 노력을 했던 겁니다. 개선을 해야 돼요, 상황을. 정부도 이제는 뭐냐, 개인 기업을 경영하듯이 나라를 경영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과 조건을 만드는 게 바로 주역의 원리예요. 그 주역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니까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옛날 사고방식, 옛날 정책, 옛날 시행령 규제로 나라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 계명 연주는 뭡니까? 경신의 갑오의 무진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면 신약사주예요. 간목이 밑에 불한데 경신한 금이 금강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신약사주로서 요 간목이 요 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요 간목이 무토에 착근할 수가 있습니다. 토에. 옆에 수생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관이 요게 뭐냐면 편관적이 되겠습니다. 그 태어난 달은 신월이니까 가을이에요. 그 운선의 초년부터 뭡니까? 남방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방운은 화가 되죠. 화가. 그 목생화 되지 않습니까? 관이 왕하니까 식신상관이 관을 좀 극하는 거죠. 그러나 운에서는 뭡니까? 관을 타고났더라도 식상관이 들어오면 관이 극을 당하니까 관운은 좋지 않다고 봐야 돼요. 관은 인수를 생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제대로 학업 성적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오이니까 운세가 좋잖아요. 왜냐 서늘하고 신자진수에 금수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위에도 수가 있고 따뜻한 화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음양의 조화가 되니까 용신이 좋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용신이.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뭡니까? 인묘진 동방운으로 들어옵니다. 동방운. 동방운이 들어온대요. 진대운에 들어와서 신자진 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금이 왕한 데다 신자진 수가 들어오니까 요때는 뭡니까? 호사하다 마라. 좋은 가운데 막아끼고 힘들다고 봐야 돼요. 요나의 삼재 같은 게 끼어들었다. 그러면 어려움을 더 겪는 겁니다. 삼재나 파나 합과 충이 삼재와 겹쳐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게 사주감명의 비결입니다. 왜 학원에 1년씩 다니면서도 사주를 못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주의 왕과 약과 병약과 조후와 억부와 통관과 특수격 사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열흘간에 개인 교수를 하게 되면은 사주의 모든 걸 갖다 음양오행사 용신 통변에서부터 사주 감명할 수 있는 그런 초보자에서부터 감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초보자께서는 역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주 감명을 잘할 때는요, 일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육식갑자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갑자, 을축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요 갑이라고 하는 게 말띠 위에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낙천적이에요. 요거는 화는 뭡니까? 정화예요. 낭만적이에요. 분위기에 약해요. 분위기 약하면 뭡니까? 사인 같은 거를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쓰는 거.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 목국토니까 이게 편재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요 재는 뭐냐? 공망에 들어 있습니다. 공망 찾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요 일간에서 갑오, 을미, 병신, 정유에서 순서껏 60갑자 순서대로 나가서 개에서 끝나고 그 다음 자가 첫째 자, 둘째 자가 공망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계모가 끝나잖아요. 그럼 갑진, 을사, 진사가 공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공망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재산 공망이에요. 그 재물이 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약해서 쌓인해서 재산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재운이 좋은 사주 타고났지만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주를 감명하는 요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주 자체를 보면은 그래도 목극토는 재성백합니다. 그럼 운에서 뭐냐? 65세서부터는 개축대운에 들어가요. 그 축진에 파가 됩니다. 재물에 파가 돼요. 파탄이라는 거예요. 운도 끝나고. 그러나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작용이 없어져 버려요. 파가 되면. 그 재물을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운이 다 끝났다고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주라고 하는 거는 지지가 상황이에요. 상황 분석을 잘하는 게 사주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비결은 뭐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을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자기가 실패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상황을 개선해야 돼요. 표정도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감정도 조절하고 사교적 성격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자기가 하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천신을 살려서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갖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좋은 인간의 운명으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묘연주와 계묘가 경신, 갑오, 무진에 대한 편관격 사주를 공만 공부를 하면서 같이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